강 과장님이 회장님 몇 번 배웠다고 갑자기 지시체계를 다르게 해석하시면 제가 팀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강도윤 과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해봐야 회의실 안에서 백승재 팀장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만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용보다 그 장면만 기억할 것입니다. 강 과장이 요즘 회장님 믿고 팀장에게 대든다는 식의 말이 나돌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는 다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어서 사연 시작합니다. 회장실 단독 보고가 끝난 뒤 회사 안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팀 직원들은 전날과 똑같이 출근했고 똑같이 메일을 확인했으며 똑같이 회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의 시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강도윤 과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도 아무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밤늦게까지 남아 있어도 당연하게 여겼고 회의 자료를 혼자 정리해도 늘 하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강도윤 과장이 프린터 앞에 서 있는 모습을 힐끗 바라보았고 누군가는 과장이 회장실에서 직접 보고했다는 이야기를 낮은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백승재 팀장 방의 닫힌 문을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았습니다. 사무실 한가운데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선 한쪽에는 오랫동안 팀의 중심처럼 보였던 백승재 팀장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야 이름이 불리기 시작한 강도윤 과장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공개적으로 어느 쪽에 서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크게 바뀌기 직전이라는 것을요. 백승재 팀장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일찍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고 팀원들이 회의실에 들어오자 그는 문을 닫고 블라인드까지 내렸습니다. 그 행동만으로도 분위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합니다. 백승재 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외부 바이어 미팅 이후로 마치 누가 혼자 다 한 것처럼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승재 팀장은 천천히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잠깐 이서연 대리에게 머물렀고 마지막에는 강도윤 과장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저는 팀장으로서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팀의 모든 결과물은 팀의 결과물입니다. 개인의 공으로 가져가는 순간 조직은 무너집니다. 특히 실무자가 본인의 역할을 넘어 위와 직접 소통하려 하거나 팀장 보고 체계를 건너뛰는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말은 누가 들어도 강도윤 과장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손끝은 수첩 모서리를 가만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는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강 과장님이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백승재 팀장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부 직원들이 회사 자료를 임의로 백업하거나 원본 파일을 별도로 정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이서연 대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백승재 팀장은 그녀를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료는 개인이 마음대로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안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행동을 한 직원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면 팀장인 저도 보호해드릴 수 없습니다. 보호해드릴 수 없다는 말은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협박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가 정리한 원본 파일들은 회사 서버 안의 업무 폴더에 있었고 개인적으로 외부 반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백승재 팀장이 마음먹고 문제 삼으면 얼마든지 보안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괴롭힐 수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은 그 순간 죄책감을 느끼셨습니다. 자신 때문에 후배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만 더 침묵했더라면 이서연 대리가 이런 압박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잘못은 공을 빼앗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은 문제의 원인을 자꾸 자기 안에서 찾게 됩니다. 백승재 팀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모든 대회 자료와 임원 보고 자료는 제 승인 없이 공유하지 마세요. 특히 강 과장님. 강도윤 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해외 영업본부나 생산본부에서 직접 연락이 와도 일단 저를 통해서 답변하세요. 회장실에서 요청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업무는 팀장에게 보고되는 게 원칙입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전날 이번 해외 장기 공급 계약의 실행 총괄을 강도윤 과장에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해외 영업본부와 생산본부도 직접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백승재 팀장은 그 지시를 정면으로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보고 체계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강도윤 과장을 다시 자기 아래에 묶어두려는 것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번 계약은 제가 직접 실행 총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 안에 몇몇 직원이 숨을 삼켰습니다. 백승재 팀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 과장님. 네. 그건 회장님께서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일 수 있습니다. 공식 조직도상 실행 총괄 권한은 팀장에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걸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격려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판단도 제가 합니다. 백승재 팀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강 과장님이 회장님 몇 번 배웠다고 갑자기 지시 체계를 다르게 해석하시면 제가 팀을 어떻게 운영합니까? 강도윤 과장은 더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말해봐야 회의실 안에서 백승재 팀장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만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용보다 장면을 기억할 것입니다. 강 과장이 요즘 회장님 믿고 팀장에게 대든다는 식의 말이 돌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다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예전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침묵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수첩을 열고 오늘 백승재 팀장이 한 말을 적었습니다. 대회 자료 공유 제한 지시, 회장실 요청도 팀장 경유 지시, 실행 총괄 권한 부정. 아주 작은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기록이었습니다. 사라지지 않기 위해 남기는 기록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이서연 대리는 곧장 자리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복도 창가에 서서 한참 동안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백승재 팀장이 보안 규정까지 들먹이며 압박하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강도윤 과장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서연 대리. 이서연 대리는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저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은 조금 전 강도윤 과장님이 자주 하던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왜 과장님이 미안하세요? 나 때문에 서연 대리까지. 아니요. 이서연 대리도 처음으로 과장님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제가 판단해서 한 거예요. 과장님이 시킨 적 없잖아요. 그래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더 기록해야죠. 이서연 대리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팀장님이 저렇게 나오면 더더욱 기록이 필요해요. 누가 언제 어떤 지시를 했는지, 어떤 자료를 누가 만들었는지, 회장님 지시가 어떻게 막혔는지요. 과장님이 또 혼자 다 삼키시면 안 돼요. 강도윤 과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연 대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회사가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솔직히 무서워요. 저 아직 대리이고 찍히면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제가 이걸 다 보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누가 제 일을 빼앗아가도 저는 아무 말 못할 것 같아요. 그 말은 강도윤 과장의 마음을 깊게 찔렀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침묵했던 이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지켜보는 후배들은 다른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가져가면 어쩔 수 없다는 것, 성실하게 일한 사람보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이긴다는 것, 억울해도 조용히 넘기는 것이 회사 생활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사실이 가장 아팠습니다. 서연 대리, 네. 앞으로 자료는 회사 서버 안에서만 정리하세요. 외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보안 문제는 만들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내용은 날짜와 지시자를 정확히 남기세요. 이서연 대리의 눈빛이 살짝 달라졌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기록하실 거예요? 강도윤 과장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적어도 사라지지는 않게 해야죠. 이서연 대리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백승재 팀장의 압박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강도윤 과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근태 기록 확인과 관련해 간단한 면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종종 정기 점검을 이유로 이런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면담실에 들어가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인사팀 과장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3개월 동안 야근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는 사전 승인 시간이 초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윤 과장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대부분 해외 공급 계약 자료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팀장님 지시로 진행한 업무입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록상으로는 사전 승인 없이 연장 근무한 날짜가 있습니다. 급한 수정이 많았습니다. 인사팀 과장은 난처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역시 이 면담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의 야근은 회사가 시켜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 야근 덕분에 중요한 자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야근이 승인 절차를 어겼다는 식으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타 부서와 직접 자료를 주고받은 기록이 많습니다. 해외 영업본부, 생산본부, 회장실, 비서실까지요. 팀장 승인 없이 공유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도윤 과장은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정기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이 자신을 흔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차분히 대답하셨습니다. 회장님 지시 이후 이번 계약 실행 총괄 업무와 관련해 공유한 자료입니다. 대부분 공식 메일로 주고받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팀장님도 참조에 포함했습니다. 인사팀 과장은 잠시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네.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캐묻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면담이 진행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강도윤 과장에게는 상처였습니다. 평생 문제없이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각 한 번, 무단 결근 한 번 없었습니다. 회사가 힘들 때마다 가장 늦게 퇴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늦은 퇴근과 성실함이 흠처럼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강도윤 과장은 복도 끝 계단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무실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회색 벽과 차가운 난간, 가끔 들리는 엘리베이터 소리만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 과장은 난간을 잡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로 지쳐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1000억 이상의 기여가 확인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자신의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압박이었습니다. 팀장의 경고, 인사팀 면담, 후배에 대한 압박, 조직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낯선 시선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그동안 덮여있던 어둠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윤 과장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내 한미정님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수화기 너머에서 아내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왜?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그냥 목소리 좀 들으려고. 한미정님은 바로 눈치채셨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당신 별일 아니라고 할 때가 제일 별일이던데. 강도윤 과장은 희미하게 웃었지만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요즘 회사가 좀 복잡해. 그 팀장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강 과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한미정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또 혼자 참고 있는 거 아니죠? 참는다기보다 여보. 아내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회사가 잘 되면 됐다고.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된다고. 그런데 그 손해가 한두 번이면 몰라도 계속 쌓이면 사람 마음이 망가져요. 강도윤 과장은 계단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 때문에 후배까지 힘들어질까봐 걱정돼.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알아. 아는데. 당신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는 자꾸 본인 탓을 해요. 그 말에 강도윤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미정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면 그만둬도 돼요. 강 과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만둬도 된다는 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만두면 대출은 어떻게 하고 딸 학비는 어떻게 하고 아내 병원비는 어떻게 할지부터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는 그만둬도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분이 지쳐 보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직은. 강도윤 과장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그럼 적어도 혼자 버티지는 마요.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말해요. 당신이 틀린 게 아니니까. 전화를 끊은 뒤 강 과장은 한동안 계단실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 과장은 책상 서랍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 너무 힘들던 날 작성해두고 넣어둔 사직서였습니다. 날짜도 쓰지 않은 채 보관해둔 종이였습니다. 언젠가 정말 못 버티는 날이 오면 제출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직서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지난 24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남아 있었고 남들이 피하는 문제를 맡았고 누군가의 실수를 조용히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은 고작 일신상의 사유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남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과를 남겨둔 채
후배에게 미안함만 남긴 채 가족에게 미처 다 말하지 못한 상처만 아는 채 그렇게 조용히 나가면 되는 걸까요? 강도윤 과장은 펜을 들었습니다. 날짜를 적으려 했습니다. 그때 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회장실 비서실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내일 오전 9시 프로젝트 실행 체계 관련 회의에 참석 요청. 강도윤 과장은 사직서 위에 놓인 손을 멈췄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참석자는 회장님, 해외 영업본부장, 생산본부장, 비서실장,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백승재 팀장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메일 하단에는 짧은 문장이 덧붙어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정리하신 원본 자료와 실행 기준안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자료, 실행 기준안. 회장실은 이제 백승재 팀장을 거치지 않고 강도윤 과장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의 말을 듣겠다고 결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강도윤 과장은 사직서와 메일 화면을 번갈아 보셨습니다. 한쪽에는 떠날 수 있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남아서 말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사직서를 접었습니다. 찢지는 않았습니다.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 가장 아래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화면을 켜 새 문서를 열고서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해외 장기 공급 계약 실행 체계 및 원본 기여 자료 정리. 이번에는 작성자 칸을 망설이지 않고 채웠습니다. 전략기획팀 강도윤. 그리고 그 아래에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본 자료는 2016년 이후 회사 주요 프로젝트의 실행 근거 및 이번 장기 공급 계약의 실무 판단 기준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강도윤 과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강 과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기 위해 기록하기로 한 것입니다. 같은 시간 회장실에서는 인사팀에서 올라온 보고가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이 강도윤 과장의 근태와 평가 자료를 캐내려 했다는 사실, 이서현 대리의 자료 정리 행위까지 문제 삼으려 했다는 사실이 비서실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윤태섭 회장님은 그 보고를 읽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과를 가져간 것도 모자라 이제 사람을 흠집내려는 건가.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추가 확인 중입니다. 회장님은 자료를 덮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팀 움직이게 공식 절차로 전환한다. 그 말과 함께 상황은 또 한 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확인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사였습니다. 백승재 팀장은 아직 자신이 사람들을 흔들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이 결국 지쳐서 물러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서현 대리도 겁을 먹고 자료 정리를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사평가와 근태 기록을 들이밀면 진실보다 흠집이 먼저 보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강도윤 과장이 사직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는 것을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원본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회장님이 마침내 감사팀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오랫동안 조용한 사람은 쉽게 흔들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용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서지 않았을 뿐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윤 과장은 처음으로 자신이 견뎌온 시간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는 평소처럼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1층 로비에는 커피를 든 직원들이 빠르게 지나갔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각 층으로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메일을 확인했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낀 채 아무 표정 없이 서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출근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기획팀이 있는 18층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평소라면 백승재 팀장님이 출근하자마자 누군가를 불러 지시를 내리거나 회의실 예약을 확인하거나 오늘 보고 자료를 챙기느라 분주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직원들이 각자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 쉽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키보드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이 움직였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말이었습니다. 인사팀 쪽에서 누군가 감사팀 직원과 회의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략기획팀의 과거 프로젝트 자료가 요청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백승재 팀장님이 최근 몇 년간 보고한 주요 성과 자료의 원본 파일과 작성 이력을 감사팀이 확인하고 있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소문은 회사에서 가장 빠른 문서였습니다. 공식 결제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메신저보다 조심스럽게 번졌습니다. 다만 이번 소문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누가 누구를 음해한다는 식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진실이 드디어 공식 절차 안으로 들어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그날도 가장 먼저 출근해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전날 밤늦게까지 정리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외 장기 공급 계약 실행 체계 및 원본 기여 자료 정리. 그 자료는 단순히 자신이 억울하다는 내용을 적은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우 건조하고 정확한 실무 문서에 가까웠습니다. 2016년 동남아 물류 재편안, 2019년 협력사 단가 조정 전략, 2021년 북미 거래처 회복안, 그리고 이번 해외 장기 공급 계약의 분석한 것까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프로젝트마다 3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당시 회사가 처했던 문제. 둘째, 실무적으로 검토한 판단 기준. 셋째, 최종적으로 회사가 얻은 손실 방어 또는 이익 창출 효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원본 파일 경로, 최초 작성일, 메일 발신 기록, 회의 참석 여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구를 비난하는 문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더 강했습니다. 숫자와 날짜와 기록은 때로 어떤 분노보다 선명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넘겨보셨습니다. 밤새 적고 지우고 고친 흔적이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문서 첫 장의 작성자 칸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전략기획팀 강도윤. 이제 그 이름은 더 이상 어색하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적어도 잘못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온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이서연 대리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자료 다 정리하셨어요? 강도윤 과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일단 필요한 정도는 정리했습니다. 제가 어제 회의록하고 백 팀장님 지시 내용 정리한 것도 같이 넣어둘까요? 네. 회사 서버 안에 경로만 남겨주세요. 외부 저장은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두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의 목소리는 전날보다 조금 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압박을 받은 직후에는 두려움이 컸지만 밤새 자료를 정리하며 그녀도 마음을 다잡은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팀이 움직였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보호막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도윤 과장님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연 대리. 네. 오늘 감사팀에서 혹시 연락이 오면 추측은 말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본 것만 말하세요.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날짜, 자료, 메일, 회의록 중심으로요. 이서연 대리님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부담되면 부담 안 됩니다. 그녀는 이번에는 과장님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조용히 끊었습니다. 무섭긴 한데 부담은 아니에요. 제가 봤던 걸 말하는 거니까요. 강도윤 과장님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백승재 팀장님이 출근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손에 든 가방을 평소보다 거칠게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 안의 직원들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그 시선을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태연한 척 재킷을 벗어 의자에 걸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사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들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짧게 웃었습니다. 회사에 소문 도는 거야 늘 있는 일입니다. 괜히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중요한 건 해외 계약입니다. 쓸데없는 분위기에 휩쓸리면 팀 전체가 손해봅니다. 그는 일부러 강도윤 과장님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자료는 저한테 먼저 올리세요. 특히 회장실이나 감사팀에서 연락이 오더라도 팀 업무와 관련된 건 팀장에게 공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승재 팀장님 자리에 내선 전화였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전략기획팀 백승재입니다. 잠시 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감사팀이요? 사무실 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애써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요? 제가 오전에 회의가 있어서 수화기 너머의 말이 이어졌는지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분 뒤 올라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백승재 팀장님은 잠시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누군가에게 바로 지시를 내렸을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니터를 보는 척했지만 모두가 그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몇 장을 챙기더니 강도윤 과장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강 과장님, 네. 감사팀에서 혹시 연락 왔습니까? 아직 직접 연락은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면 팀 내 자료 공유 과정이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괜히 개인 성과처럼 말하지 마시고요. 강도윤 과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팀에서 묻는 내용에 따라 사실대로 답하겠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사실이라는 게 누구 기준입니까? 기록 기준입니다. 그 말에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기록.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었습니다. 말은 바꿀 수 있지만 기록은 쉽게 바꿀 수 없었습니다. 발표자는 바뀔 수 있지만 최초 작성자는 남았습니다. 회의에서 누가 박수를 받았는지는 흐려질 수 있지만 메일의 발신 시간과 첨부 파일의 수정 이력은 남았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낮게 말했습니다. 강 과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키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커진 것이 아니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강도윤 과장님은 이런 식으로 대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한 발 물러섰고 늘 알겠다고 했고 늘 자신의 억울함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물러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태도가 백승재 팀장님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서류를 챙겨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그가 나가자마자 사무실 안에는 낮은 숨소리들이 퍼졌습니다.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시작되었구나. 감사팀 회의실은 본관 21층 안쪽에 있었습니다. 창문이 작고 흰 조명이 차갑게 비치는 공간이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감사팀장과 실무자 2명이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지난 몇 년간 전략기획팀에서 올라간 주요 보고서 출력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그 자료들을 보는 순간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감사팀장은 인사를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승재 팀장님, 최근 해외 장기 공급 계약 관련 보고서 작성 경위를 확인하려 합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팀 차원에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초안을 작성했습니까? 강도윤 과장을 포함해 팀원들이 같이 준비했습니다. 감사팀장은 자료 한 장을 넘겼습니다. 파일 최초 작성자는 강도윤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분석 시트도 강 과장 계정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백 팀장님 계정에서는 최종 발표용 표지와 일부 문장 수정 기록만 확인됩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바로 대답했습니다. 실무자가 초안을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일입니다. 저는 전체 방향을 잡고 최종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전체 방향을 잡았다는 기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두 지시로 진행한 부분이 많습니다. 감사팀장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부정도 긍정도 아닌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동남아 물류 재편안도 같은 방식입니까? 백승재 팀장님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세부는 기억이. 감사팀 실무자가 곧바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해당 자료 역시 최초 작성자는 강도윤 과장입니다. 당시 강 과장은 임원회의 당일 평택 공장 출장 중이었고 백 팀장님이 최종 보고자로 참석했습니다. 출장 지시는 백 팀장님 메일에서 확인됩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입술을 눌렀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현장 확인 자료가 임원회의 전날 이미 제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손가락을 얽어 쥐었습니다. 자신이 오래전 당연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으며 회장님은 자신을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팀장은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2019년 협력사단과 조정 프로젝트 최종 성과 보고에는 백 팀장님 단독 기획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력사별 원가 구조 분석 파일과 조정 기준안은 모두 강도윤 과장 작성입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팀장의 성과가 실무자 성과가 됩니다. 조직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감사팀장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팀장의 총괄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무자의 기여가 조직적으로 누락되었는지, 그리고 그 누락이 인사평가에 영향을 주었는지입니다. 그 말에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인사평가. 그 부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성과 보고의 포장은 어쩌면 관행이라는 말로 버틸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져간 성과를 근거로 승진 후보가 되었고 정작 그 성과를 만든 강도윤 과장님에게는 리더십 부족이라는 평가를 반복해서 남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감사팀장은 인사평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최근 5년간 강도윤 과장 평가에서 리더십 부족, 가시성 부족,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보완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작성자는 대부분 백 팀장님입니다. 그건 제 관리자로서의 판단입니다. 어떤 근거로 판단하셨습니까? 강 과장은 실무는 뛰어나지만 앞에 나서서 조직을 이끄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감사팀장은 잠시 자료를 넘기더니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요 프로젝트에서 강 과장이 앞에 나설 기회를 제공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주요 회의 참석 명단에서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들은 대부분 백 팀장님이 단독 보고자로 들어가셨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팀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앞에 세우지 않고 가시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셈입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방어하듯 말했습니다. 강 과장이 본인 성과를 주장하기 시작한 건 최근입니다. 그전에는 본인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감사팀장은 펜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같은 시간 강도윤 과장님도 감사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21층 회의실이 아니라 작은 면담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감사팀 실무자는 처음부터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앞서 백승재 팀장님을 대하는 태도와는 달랐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이 오랫동안 침묵해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 오늘 확인드릴 내용은 과거 프로젝트별 실제 수행 경위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기억나는 범위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추측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팀 실무자는 첫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2016년 동남아 물류 재편안입니다. 이 자료의 최초 작성자가 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강도윤 과장님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당시 물류비 상승으로 기존 계약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항만별 비용, 창고 보관료, 내륙 운송비 납기 지연 가능성을 다시 계산했고 생산 물량을 두 공장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임원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평택 공장 현장 확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백승재 팀장님입니다. 현장 확인 자료는 회의 전 제출되어 있었습니까? 네. 전날 오후에 제출했습니다. 감사팀 실무자는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은 2019년, 그 다음은 2021년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얼마나 부당하게 대했는지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자신이 무엇을 검토했으며 어떤 자료를 만들었고 최종 보고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감사팀 직원들을 더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쯤은 억울함을 쏟아낼 법도 했습니다. 10년 가까이 자신의 공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자신은 승진해서 계속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강도윤 과장님은 누구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팀 실무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문은 회장님도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팀 앞에서 다시 듣자 과장님은 조금 더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분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아도 그것을 말했을 때
생길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 팀 분위기가 나빠질 것이고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결국 가족에게까지 영향이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팀 실무자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 참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참은 일이 다음번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제가 말하지 않은 것이 마치 동의한 것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에 면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덧붙였습니다. 저는 싸우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한 일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았으면 했습니다. 감사팀 실무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관련 기록과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면담이 끝난 뒤 강도윤 과장님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에는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한 날씨였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주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먼지를 들춰낸 것처럼 가슴 한쪽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그 답답함은 혼자 삼켜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으로 남았고 누군가 들었고 공식 절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감사팀은 이서연 대리님도 면담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습니다. 손에 들고 간 노트가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강도윤 과장님이 말한 대로 자신이 직접 본 것만 말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보고서 작성 과정입니다. 강 과장님이 원본 데이터를 정리하셨고 백 팀장님은 발표 전 문장과 표지를 수정하셨습니다. 몇 번은 백 팀장님이 원본 파일명에서 강 과장님 이름을 지우라고 지시하신 것도 들었습니다. 감사팀 직원이 물었습니다. 그 지시를 들은 날짜가 기억납니까? 정확한 날짜는 메신저 기록과 파일 수정 시간을 보면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정리한 목록이 있습니다. 회사 서버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반출한 자료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회사 서버 안에 있습니다. 백 팀장님이 보안 규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까? 이서연 대리님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네. 어제 팀 회의에서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특정 직원이 자료를 임의로 백업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저를 향한 말이라고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느꼈습니까? 제가 원본 파일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팀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면담이 끝나자 이서연 대리님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끝에는 강도윤 과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일부러 기다리신 것은 아니라고 해도 그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자신이 걱정되어 내려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았어요? 과장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작게 웃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본 것만 말했어요. 잘했습니다. 과장님은요? 저도 말했습니다. 기억나는 것만. 둘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상한 동지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크게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냥 사라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무렵 백승재 팀장님은 자신의 방에서 초조하게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사팀, 해외 영업본부, 심지어 예전 함께 일했던 다른 부서 팀장들에게까지 연락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는지 찾으려 했습니다. 실무는 잘하지만 융통성이 없었다는 말,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말,
그런 문장들을 모아 자신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사람들이 쉽게 말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백승재 팀장님의 부탁이라면 적당히 맞춰주던 사람들도 이제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감사팀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히 잘못 엮이면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강도윤 과장님에 대해 나쁘게 말할 만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 큰 소리친 적도 없었고 남의 실수를 이용해 자기 공으로 만든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이 뒤에서 조용히 도와준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요. 생산본부의 한 차장은 백승재 팀장님의 전화를 받고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 팀장님 죄송한데요. 강 과장님 일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 공장은 강 과장님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나쁜 말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그렇습니다. 강 과장님 없었으면 몇 번 큰일 났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 백승재 팀장님은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동안 과장님은 앞에 나서지 않았을 뿐 회사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생산본부에, 해외 영업본부에, 협력사 담당자에게, 바이어에게, 후배 직원들에게 말입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회의실에서 공을 가져갈 수는 있었지만 현장에서 도움받은 사람들의 기억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감사팀의 중간 보고가 회장님께 올라갔습니다. 윤태섭 회장님은 비서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용은 예상보다 더 명확했습니다. 첫째, 최근 5년간 백승재 팀장 명의로 보고된 주요 전략 자료 중 상당수가 강도윤 과장 계정에서 최초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둘째, 일부 프로젝트에서는 강도윤 과장이 핵심 분석을 수행했음에도 공식 보고 및 성과 기록에서 이름이 누락되었습니다. 셋째, 백승재 팀장은 강도윤 과장에게 반복적으로 주요 회의 불참 또는 출장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넷째, 강도윤 과장의 인사평가에서 가시성 부족과 리더십 부족이 반복되었으나 해당 평가자가 강도윤 과장의 보고 기회를 제한한 정황이 있어 평가의 공정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최근 백승재 팀장은 강도윤 과장 및 이서연 대리의 자료 정리 행위를 보안 문제로 압박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회장님은 보고서를 읽으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과 도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 전체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주지 않고 가시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방식, 실무를 맡기고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낮추는 방식, 성과를 가져간 뒤 원래 팀장 명의로 올라가는 것이 관행이라고 덮는 방식, 그리고 진실이 드러나려 하자 보안과 평가를 들이밀어 입을 막는 방식. 회장님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백승재 팀장 다시 부르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바로 말씀이십니까? 그래, 오늘. 강도윤 과장도 함께 부를까요? 회장님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아니, 먼저 백승재만.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 사람 입으로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들어보겠네. 그날 오후 5시 20분 백승재 팀장님은 다시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사무실 전화가 울렸을 때 그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비서실에서 회장님이 직접 부른다고 하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다들 불필요한 이야기 하지 말고 업무에 집중하세요. 그 말은 오히려 모두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백승재 팀장님이 사무실을 나간 뒤 전략기획팀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자기 자리에서 해외계약 실행 기준안을 다시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회장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일부러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으려 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백승재 팀장님이 무너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손해보지 않도록 실행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그분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조금씩 굳어 있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따뜻한 커피를 놓고 갔습니다. 과장님 드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식사도 꼭 하셔야 해요. 강도윤 과장님은 작게 웃으셨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 뒤로 사무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편 회장실 안에서는 백승재 팀장님이 회장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감사팀 중간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그 문서를 보자마자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질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마침내 회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백 팀장. 네, 회장님. 강도윤 과장이 만든 자료를 자네 성과로 보고한 적 있나? 너무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여러 방어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팀 업무였다는 말, 자신이 방향을 잡았다는 말, 조직의 일반적인 보고, 체계였다는 말, 강 과장도 문제 삼지 않았다는 말. 하지만 회장님이 이렇게 정면으로 묻자 어떤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그 부분은 오해가 있습니다. 전략기획팀 업무는 기본적으로 팀 단위로 진행됩니다. 실무자가 자료를 만들고 팀장이 보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셨습니다. 내 질문은 절차가 아니네. 강도윤 과장이 만든 자료를 자네 성과로 보고한 적 있느냐고 물었네. 백승재 팀장님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제가 총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장님은 감사보고서를 펼치셨습니다. 2016년 동남아 물류 재편안. 원본 작성자 강도윤. 회의 당일 강 과장 평택 출장. 출장 지시자 백승재. 최종 보고자 백승재.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19년 협력사단과 조정 전략. 원본 분석 파일 작성자 강도윤. 최종 성과 보고자 백승재. 강 과장 이름 누락. 회장님은 다음 장을 넘기셨습니다. 2021년 북미 거래처 회복안. 포장 손상 원인 분석 및 개선안 작성자 강도윤. 최종 보고자 백승재. 해외 바이어는 강도윤을 기억하고 있었고 나는 백승재를 칭찬했네. 백승재 팀장님은 더 이상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이게 전부 우연인가? 회장님, 자네는 강도윤 과장을 리더십 부족이라고 평가했네. 그런데 주요 회의에서 그를 뺐더군. 가시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는데 가시성을 가질 기회를 주지 않았어. 실무에 묶어두고 실무형이라고 낮게 평가했네. 백승재 팀장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저는 팀 운영상 판단을 팀 운영인가 아니면 자신의 성과를 지키기 위한 배제인가? 그 질문에 백승재 팀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목소리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가 정말 능력이 있었다면 강도윤 같은 사람을 앞에 세웠어야 하네.
그 사람의 실력을 회사가 보게 했어야지. 그런데 자네는 그 사람의 실력을 이용했고, 이름은 지웠고, 평가권으로 눌렀네. 백승재 팀장님은 다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사를 위해 일했습니다. 성과도 냈습니다. 제가 발표하고 협상하고 임원들을 설득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지. 회장님은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남이 만든 성과를 자신의 것처럼 포장한 순간 그 성과는 자네 것이 아닐세.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이번 해외 장기 공급 계약 자료, 자네가 직접 만들었나? 백승재 팀장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또 거짓말을 하면 더 위험하다는 것을요. 이미 원본 기록은 확인되었습니다. 바이어도 강도윤 과장님을 지목했습니다. 회장님도 모든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비겁한 대답을 선택했습니다. 강 과장이 실무적으로 많은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팀장으로서 전체를 관리했습니다. 회장님은 오래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말하는군. 그 말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백승재 팀장, 감사 종료 전까지 해외 장기 공급 계약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게, 전략기획팀 업무 권한도 임시 제한하고 관련 자료 접근 권한은 감사팀과 협의해서 조정하게. 백승재 팀장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갑작스럽습니다. 제가 빠지면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회장님이 말을 끊었습니다. 프로젝트는 강도윤 과장이 진행한다.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과장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회장님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자네 말대로라면 그 과장이 이미 10년 넘게 감당해왔네. 그 한마디에 백승재 팀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백승재 팀장님은 복도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회장님께 잠시 질책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한이 제한되었고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감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낮게 보던 강도윤 과장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뒤집어야 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이 실수하게 만들든 이서연 대리님의 자료 정리를 문제 삼든 프로젝트에 차질을 일으키든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반격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회장님의 결정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팀 사무실로 돌아온 백승재 팀장님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뒤 강도윤 과장님에게 회장실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도윤 과장님, 회장님 지시 전달드립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천천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강도윤입니다. 금일부로 해외 장기 공급 계약 실행 총괄은 강도윤 과장님이 직접 맡으십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감사 종료 전까지 해당 프로젝트에서 배제됩니다. 관련 부서에는 회장실 명의로 공문이 나갈 예정입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과장님 들리십니까? 네, 듣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중으로 실행체계 개편안을 정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한 인력이나 부서, 협조사항도 함께 올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모니터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무실 안의 시선이 그에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도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전사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해외 장기 공급 계약 실행 체계 임시 조정 안내. 메일 안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본 계약의 실행 총괄 담당자는 전략기획팀 강도윤 과장으로 지정한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사무실 안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과장이었습니다. 직급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명함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그분을 예전처럼 회의실 끝자리에 만년과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계약 실행 자료는 제가 직접 정리하겠습니다. 다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생산본부, 해외 영업본부, 재무팀과 협업해야 합니다. 각자 맡은 부분에서 확인된 내용만 정확히 공유해 주세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쓰고 불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고 표시하겠습니다. 이번 계약은 보여주기 위한 보고가 아니라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의 사람들은 모두 들었습니다. 그 말에는 허세가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누르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뒤에서 책임져 온 사람이 처음으로 앞에서 책임지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과장님. 그 한마디를 시작으로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정리해서 보내겠습니다. 생산본부 확인 내용 공유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을 백승재 팀장님은 닫힌 방 안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틈 사이로 강도윤 과장님이 팀원들에게 지시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단정하지만 분명한 지시였습니다. 직원들은 이상하게도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한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에게 없었던 것은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자신이 계속 빼앗아왔다는 사실을 이제 회사가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강도윤 과장님은 오랜만에 조금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주 이른 시간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정을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기 전 그는 자신의 모니터에 열린 실행체계 개편안을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외 장기 공급 계약 실행체계 강도윤 1차. 그분은 저장 버튼을 누른 뒤 잠시 화면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름이 파일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대신 넣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넣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숨겨진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은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회사의 공식 기록 안에 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무너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카드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강도윤 과장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남의 공을 훔쳐온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너질 때 마지막으로 반드시 누군가를 함께 끌고 내려가려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백승재 팀장님은 강도윤 과장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성과도 자료도 직급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그날 아침 아주 오랜만에 집에서 따뜻한 밥을 드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같이 일어나 회사로 향하느라 식탁에 앉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아내 한미정님이 국을 데워놓아도 회사 가서 먹을게라는 말만 남기고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날 회장실에서 해외 장기 공급 계약 실행 총괄로 공식 지정된 뒤 과장님은 처음으로 조금 늦게 출근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밤새 자료를 정리한 팀원들에게도 오전 10시 이후 회의를 잡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여유였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과장님에게는 낯선 여유였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국과 계란말이, 김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미정님은 맞은편에 앉아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이 밥을 천천히 씹는 모습이 어쩐지 오랜만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먼저 묻고 말았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조금 일찍 왔네요. 강도윤 과장님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작게 웃으셨습니다. 일찍이라고 해도 밤 10시였는데 당신 기준으로는 일찍이죠. 그 말에 과장님도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한미정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회사 일은 좀 괜찮아졌어요? 강도윤 과장님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괜찮아졌다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 많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사는 진행 중이었고 백승재 팀장님은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지만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사 안의 시선도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만년과장에서 실행 총괄이 된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은 호의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달라지고는 있어. 좋은 쪽으로요? 아마도. 한미정님은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당신 얼굴은 좋은 일 생긴 사람 같지가 않은데요. 강도윤 과장님은 밥그릇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 내 이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아. 왜요? 그동안 너무 오래 모른 척하고 살았나 싶기도 하고 이제 와서 말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싶고 한미정님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말이네요. 나 때문에. 강도윤 과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힘들어진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거죠. 당신은 그냥 이제야 이름을 되찾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되찾고 있다는 말. 그 말이 과장님 가슴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저 작성자 칸 하나, 실행 총괄이라는 직함 하나처럼 보였지만 가족의 입에서 들으니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정말 이름을 되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살았던 이름을 말입니다. 그때 딸 강유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둔 딸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아버지를 보고 살짝 놀랐습니다. 아빠, 아직 출근 안 했어? 강도윤 과장님은 민망한 듯 웃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늦게 가도 돼. 유진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신기하다. 아빠 아침에 보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별뜻 없이 한 말이었지만 강도윤 과장님은 그 말에 마음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딸에게 아침에 집에 있는 아버지가 신기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아팠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밥 먹고 가니까 좋네. 엄마 맨날 아빠 밥 안 먹는다고 걱정하잖아. 한미정님은 딸을 흘겨보는 척했습니다. 너는 괜한 말하지 말고 얼른 씻어. 식탁 위에는 잠시 따뜻한 웃음이 흘렀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그 순간이 오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적어도 이 식탁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백승재 팀장님은 그 식탁을 흔들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전략기획팀에서 프로젝트 권한을 잃은 뒤 백승재 팀장님은 점점 몰리는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감사팀은 과거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고 회장님은 이미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도 더 이상 그의 말만 듣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산본부와 해외영업본부는 강도윤 과장님에게 직접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수년간 쌓아온 권위가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컸습니다. 왜 그 조용한 과장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왜 이서연 대리가 쓸데없이 원본 자료를 정리했는지, 왜 회장님이 갑자기 과거 일까지 들추는지 억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팀장으로서 팀 성과를 보고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팀 성과 보고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강도윤 과장님이 만든 결과를 자신의 성과처럼 포장했고 그 사람이 앞에 설 기회를 반복해서 막았고 인사평가에서는 가시성과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눌러왔다는 것을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지난 5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정하는 대신 강도윤 과장님을 흔들기로 했습니다. 실력으로 흔들 수 없다면 감정으로 흔들고 회사 자료로 흔들 수 없다면 가족으로 흔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백승재 팀장님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예전에 인사팀에서 일하다 퇴사한 뒤 지금은 작은 노무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백 팀장님은 그에게 강도윤 과장님에 대한 신상 정보를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 자료를 직접 유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백 팀장님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의 아내가 몇 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 딸이 취업 준비 중이라는 것, 오래된 아파트 대출이 남아 있다는 것, 팀장으로서 직원 면담을 하며 자연스럽게 알게 된 정보들이었습니다. 원래라면 절대 이용해서는 안 되는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백승재 팀장님은 이미 선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 과장 같은 사람은 가족 이야기 나오면 바로 무너집니다. 괜히 회사일 키우면 가족까지 힘들어진다는 걸 알게 해주면 돼요. 상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접 건드리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다 기록 남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직접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서 이야기 좀 돌면 됩니다. 강 과장이 회장님 등에 업고 팀장을 몰아내려 한다. 감사 때문에 팀 분위기 망치고 있다. 회사에서 시끄러워지면 가족들도 알게 될 거다. 그런 정도면 충분합니다. 상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불편함이 스쳤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그 표정을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였습니다. 요즘 전략기획팀 모 과장님, 회장님 라인 탔다고 팀장 밀어내는 중이라던데 사실인가요?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의는 분명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이 오랫동안 조용히 일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빠져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이 공을 가져간 정황도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회장님에게 직접 보고한 뒤 갑자기 팀장을 밀어내는 사람처럼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댓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만년 과장이 갑자기 회장님 눈에 들면 무섭지. 회사 오래 다닌 사람들이 뒤끝이 세다더라. 팀장도 문제 있겠지만 과장이 너무 나서는 것도 보기 안 좋음. 가족들도 회사에서 이런 일 나는 거 알까? 마지막 댓글이 올라온 순간 이서연 대리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강도윤 과장님에게 알릴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은 그 시간 회의실에서 해외 영업본부와 생산본부 담당자들과 실행 일정 조정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캡처해 회사 서버의 기록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외부 반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적고 게시글 주소와 댓글 변화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비서실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략기획팀 관련 익명 게시판 게시글 중 특정 직원 및 가족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어 기록 공유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더 이상 혼자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선을 넘기 시작했다면 그것도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은 게시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윤 과장님의 딸 유진에게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님 회사에서 요즘 말이 많다던데 가족분들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버님이 회장님한테 붙어서 팀장을 몰아내려 한다는 이야기가 돕니다. 취업 준비 중이시면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유진은 처음에는 장난 메시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회사 이름과 팀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요즘 아버지 얼굴이 더 무겁고 어머니가 자꾸 걱정하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있다는 것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곧바로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미정님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협박이었습니다. 딸의 취업까지 언급한 것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겁주려는 의도였습니다. 한미정님은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회의가 끝난 뒤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수화기 너머의 아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강도윤 과장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왜 그래? 유진이한테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당신 회사 일 때문에 취업 조심하라는 식으로. 이게 뭐예요? 과장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한미정님은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복도 한가운데에서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회사 안의 압박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근태를 뒤지고 평가를 들춰내고 실무자였다고 깎아내리는 말까지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달랐습니다.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은 선을 넘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취업을 앞둔 딸을 겁주듯 언급했다는 것은 강도윤 과장님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을 정확히 찌른 것이었습니다.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10년 넘게 침묵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가족을 흔드는 것은 가장 잔인한 공격이었습니다. 유진이는 괜찮아? 과장님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한미정님은 애써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놀랐어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문자를 받아야 해요? 강도윤 과장님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한미정님은 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당신이 보낸 문자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 때문에. 아니요. 당신 때문 아니에요. 이제 그 말 그만해요. 한미정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여보, 이건 참으면 안 돼요. 회사에서 당신을 어떻게 대했든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참았든 가족까지 건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기지 마요. 강도윤 과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서연 대리님이 복도 끝에서 다가오다가 과장님의 얼굴을 보고 멈췄습니다. 과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과장님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서 계셨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대리. 네. 유진이한테 이상한 문자가 갔습니다. 유진이요? 따님께요? 이서연 대리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메시지 내용을 짧게 설명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들을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데요. 과장님, 이건 바로 신고해야 해요. 회사에도 알리고요.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망설였을 것입니다. 가족이 더 다칠까봐, 일이 더 커질까봐, 자신만 조용히 물러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알리겠습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이서연 대리님은 그 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과장님은 더 이상 가족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분은 곧바로 한미정님에게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원본 문자, 발신 번호, 수신 시간, 내용을 모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메일을 열어 감사팀과 비서실에 동시에 보냈습니다. 제목은 단정했습니다. 가족 대상 익명 메시지 수신 관련 보고. 내용 역시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금일 18시 14분경 본인의 딸에게 회사 내부 사항과 관련된 익명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본인의 회사 업무 및 인사 관련 사항과 함께 딸의 취업을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압박 또는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어 원문과 수신 정보를 공유드립니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메일을 보내는 순간 강도윤 과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른 뒤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삼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비서실은 메일을 받은 즉시 회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윤태섭 회장님은 퇴근하려던 중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와 태블릿을 건네자 회장님은 화면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처음에는 표정 변화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내용 중 딸의 취업을 조심하라는 문장을 보는 순간 회장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가족에게 보냈다고? 네, 회장님. 강도윤 과장 따님에게 발송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발신자는? 현재 확인 중입니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익명 게시판에도 유사한 취지의 글이 올라왔고 이서연 대리가 기록을 공유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백승재 팀장님의 성과 도용과 보고 왜곡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압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회사 내부의 권한 다툼이나 감사 대응을 넘어 한 직원의 사생활과 가족을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회장님은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선을 넘었군.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팀에 즉시 추가 조사 지시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아니라 보안팀도 함께 움직이게. 익명 게시판 접속 기록, 사내망 로그, 외부 메시지 발신 경로 확인해. 법무팀도 대기시키고. 알겠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으셨습니다. 백승재 팀장은 지금 어디 있나? 아직 회사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르게. 비서실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이십니까? 지금 바로.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한편 백승재 팀장님은 자신의 방에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문자를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난 외부 지인에게 흘린 말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까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익명 게시판 글이 올라왔고 강도윤 과장님의 가족에게 메시지가 갔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가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에게까지 불안이 번지면 그는 더 이상 이를 키우지 않고 물러날지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조용히 사직서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그 약점을 알고 있었고 그 약점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숨지 않았습니다. 감사팀과 비서실에 바로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회장실이 움직였습니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았습니다. 네, 백승재입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올라오시라고 하십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목이 말랐습니다. 지금 말입니까? 네, 바로입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번 호출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성과 보고 문제나 프로젝트 권한 조정과는 다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섰을 때 분위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섭 회장님은 책상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강도윤 과장님이 보낸 메일 출력본과 익명 게시판 캡처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백 팀장. 네, 회장님. 강도윤 과장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 알고 있나? 백승재 팀장님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회장님은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익명 게시판 글도 모르는 일인가? 네. 요즘 회사에 소문이 많다 보니 누군가 쓴 것 같습니다. 저는 관련 없습니다. 회장님은 자료를 한 장 넘기셨습니다. 오늘 오전 자네가 외부 노무 컨설팅 업체 대표를 만났더군.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도윤 과장 가족 상황을 언급했나? 회장님, 그건 언급했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문자를 보냈는지는 조사하면 나오겠지. 누가 게시글을 올렸는지도 확인될 걸세. 하지만 나는 지금 그것만 묻는 게 아니야. 백승재 팀장님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네는 직원의 가족 정보를 업무 압박에 이용하려 했나? 회장님,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나? 회장님이 처음으로 목소리에 분노를 담으셨습니다. 성과를 가져간 것도 모자라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가족을 건드리나? 딸의 취업을 언급해서 겁을 주면 다시 조용해질 거라고 생각했나? 저는 직접 한 일이 아닙니다. 직접 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나? 백승재 팀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는 회사에서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권한을 썼네. 실무자의 성과를 가져가고 평가권으로 눌렀고 보고 기회를 막았고 이제는 사적인 정보를 이용해 가족까지 압박하려 했어. 회장님, 저는 회사에 기여했습니다. 그동안 성과? 회장님은 그 말을 끊었습니다. 남의 성과를 자기 것처럼 보고한 사람이 아직도 성과를 말하나? 백승재 팀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장님은 비서실장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백승재 팀장, 즉시 직무 정지, 사내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감사팀과 법무팀은 가족 대상 메시지건까지 포함해서 정식 조사 진행하게, 필요하면 외부 기관 협조도 검토하고. 백승재 팀장님은 다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직무 정지는 너무 과합니다. 아직 확인된 것도 없고.
확인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과하네.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자네를 보호할 이유가 없네. 그 한마디에 백승재 팀장님은 완전히 무너진 얼굴이 되었습니다. 그가 회장실에서 나올 때는 이미 비서실 직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백승재 팀장님에게 사내 시스템 접근 제한과 업무 자료 보전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은 더 이상 팀장으로서 사무실에 돌아가 지시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전략기획팀 사무실에는 회장실 명의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백승재 팀장 직무정지 및 감사 절차 진행 안내. 메일을 본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조용히 강도윤 과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장님은 화면을 읽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통쾌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슬픔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기뻐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때는 같은 팀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배우겠다며 고개를 숙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욕심과 두려움에 밀려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명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었고 백승재 팀장님은 그 선을 넘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휴대전화를 들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한미정님은 바로 받았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회사에서 조사 들어갔어. 가족한테 온 문자도 공식적으로 확인한다고 했고. 당신 괜찮아요? 강도윤 과장님은 잠시 침묵하셨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지는 않은데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어. 수학이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미정님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 말에 과장님의 눈가가 조용히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윤 과장님은 예정된 실행체계 회의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곧 각자 맡은 자료를 들고 모였습니다. 백승재 팀장님의 직무정지로 팀 분위기는 크게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과장님은 회의를 흐트러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다들 마음이 복잡할 겁니다. 그분은 회의 시작 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우리 감정과 별개로 정확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감사팀이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사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에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에는 작성자와 검토자를 명확히 남기겠습니다. 실무자가 만든 자료는 실무자의 이름을 남기고 팀에서 검토한 내용은 검토자로 남기겠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 이서연 대리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자신이 겪은 일을 복수로 끝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스템을 바꾸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방식, 성과가 흐릿하게 사라지지 않는 방식, 후배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는 방식을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생산본부에서 받은 최신 설비 점검 자료, 해외 영업본부의 바이어 추가 요청, 재무팀의 원가 변동 시나리오가 하나씩 정리되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모든 항목마다 담당자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럼 작성자로 이름 남기겠습니다. 검토는 제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어색해했습니다. 그동안 팀 자료는 대부분 팀장 이름으로 올라가거나 작성자가 흐릿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 실무자의 이름을 묻고 기록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사무실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님은 비서실장으로부터 회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강도윤 과장이 오늘 팀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자료 작성자와 검토자를 모두 명시하도록 했고 실행 체계도 큰 차질 없이 정리 중입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들리지 않았군. 네. 오히려 팀원들이 안정되는 분위기입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에게 부족했던 것은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이름을 지우고 앞에 설 자리를 빼앗고 평가로 눌러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막상 책임을 주자 그는 사람을 누르지 않고 일을 세웠습니다. 공을 독차지하지 않고 이름을 돌려주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회사가 놓치고 있던 진짜 리더십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인사위원회 준비하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백승재 팀장 징계건 말씀이십니까? 그것도 포함하고.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가셨습니다. 강도윤 과장 직위 재검토 안건도 올리게. 비서실장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검토하실 생각이십니까? 회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자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료에는 강도윤 과장님의 지난 10년간 프로젝트 기여 내역과 회사에 안긴 손실 방어 및 이익 창출 효과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총액은 이미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회장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무. 비서실장은 놀란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과장에서 바로 상무 말씀이십니까? 그래. 절차상 파격 인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파격이겠지. 하지만 10년 동안 회사에 1,000억 이상의 이익을 안겨주고도 과장으로 남겨둔 것이 더 파격적인 잘못이었네. 비서실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회사가 제대로 봐야 하네. 늦었지만 제대로. 그날 밤 강도윤 과장님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몇몇 직원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서연 대리님은 회의록을 정리하고 있었고 생산본부 담당자는 메일로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자료를 저장한 뒤 잠시 의자에 기대셨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 한쪽은 이상하게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가족을 건드린 일은 여전히 분노가 났습니다. 딸이 받은 메시지를 생각하면 속이 끓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과장님은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기록하는 것이, 숨지 않는 것이, 잘못된 일을 잘못되었다고 남기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딸의 메시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유진아,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아빠가 잘 정리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아빠 잘못 아닌 거 알아. 엄마랑 나 괜찮아. 아빠도 밥 꼭 먹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강도윤 과장님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전과 다른 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회사 건물들의 불빛이 밤하늘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누군가는 묻히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강도윤 과장님은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싸움은 백승재 팀장님 한 사람과의 싸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일한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회사를 만드는 싸움이었습니다. 후배들이 성실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드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앞에서 더 이상 괜찮다는 거짓말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날 백승재 팀장님은 직무 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밤 회장님은 강도윤 과장님의 상무 승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아직 강도윤 과장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방향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남의 이름 아래 숨어있던 천억의 시간이 이제 그 진짜 주인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